네, 그런데 오늘 이 표결 결과 때문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찬성표 던진 거 맞냐는 말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유정화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가장 늦게 공개 입장을 밝힌 김근태 의원은 오늘 오전 본회의 직전에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 여당은 최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실제 가결표는 출석한 범야권 의원 수와 같은 179표였습니다. 4개의 무효표가 범야권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찬성을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변심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탈표를 공언했던 5명의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입장입니다. 헌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여권의 표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 경우 리더십 약화를 우려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이 특검법이 부당한지 등에 관해서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정확한 표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에서 특검을 반대한 이탈표가 최소 1표 이상 나온 걸로 분석했고 민주당에선 찬성을 공언했던 의원 중 일부가 반대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희 JTBC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갑자기 지시하기 직전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인데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화를 마친 뒤 이 전 장관은 바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건 대통령실의 고유 번호입니다. 이 전 장관은 그 직후인 오전 11시 57분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과 통화를 끝내자마자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약 2시간 뒤인 7월 31일 오후 2시 7분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도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령관, 즉 해병대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실 역시 직접 국가안보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은 물론 임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왜 이루어졌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입대한 지 9일 만에 군기 훈련을 받고 숨진 훈련병 소식입니다. 군이 이 훈련병이 사망한 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열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 내리면서 가혹 행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을 비롯해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육군 훈련병이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의 무리한 얼차려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담아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조사 결과를 기록한 인지통보서와 얼차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도 경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 등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장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주된 배경엔 훈련병의 사망 원인을
군기 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숨진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 완전 군장 상태로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일 뿐 아니라 실시 강도에 따라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군에서 넘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주 뒤 나올 예정인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다방 종업원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훔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을 사고 전국 곳곳을 돌며 도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카페에 들어선 여성 손님이 주스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등엔 검은 가방을 맸습니다. 주스를 받더니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화장실로 갑니다. 카페 주인은 이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화장실 음료를 가지고 가서 이상해서 제 물건이 갈 정도로. 몇 분이 지나 여성은 주스를 들고 카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일행 남성에게 건넵니다. 함께 걸으며 이 음료를 마시는 남성. 걸음이 느려지고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남성이 눈을 떠보니 숙박업소였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카드 2장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약물 검사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나왔습니다. 수면제 탄 음료를 건넨 이 여성은 40대 다방 종업원, 남성은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주살이가 처음이라며 집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방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유인했고 음료 한 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훔친 카드를 들고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253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산 뒤 제주를 떠나 대구로 달아났습니다. 위장 전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구에 서가지고 통화해 석동짜리만 사라 한다고. 추적한 경찰은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카드를 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믿지 않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